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오프닝 벨 라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그 셧다운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미국 지수는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미니 지수가. 그래서 오늘 지금 플러스 0.59, 0.4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리랑 금 가격도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PPI가 CPI에서 낮게 나온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관세 감정 섞인 유럽하고 그거 또 한번 포티그 피곤한 정도니까 피곤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우루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의 P가 일단은 0.26% 마이너스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66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오릅니다. 0.5% 오르면서 726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0.2%, 0.5%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탑,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약세로 시작하고 있네요.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조금 오르는데 0.76% 플러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방변 오늘도 몇 개 종목 빼고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약세, HD 현대중공업이 1.3% 약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0.4% 정도로 오르네요. 그리고 오늘 해운 HMM이 2.4%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유증이 있었죠? SDI요? 응? 삼성 SDI 유증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해가지고 GM 공장 짓고 뭐 협력하고 뭐 이런 거에 좀 필요한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악재로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플러스로 오르면서 이걸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알테오젠이 1.3%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르고요. HLB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은 이제 섹터 안에서도 그 안에 종목들의 흐름이 좀 엇갈린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는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이 오르면서 요런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다는 거,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특징적인 부분. 네, 뭐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조금 아침에 좀 수급에 쏠림이 가는 종목군들이 막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리기판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 그리고 임상 이슈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랑 또 전고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프로젝트 뭐 얘기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방한 네. 이슈 있다 보니까 LNG 또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특정 산업군들로 아마 힘겨루기를 할 것 같고요. 초반 대비했을 때는 이제 로봇 쪽이랑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좀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증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예. 유상증자에서 그 자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네. 보통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으로 많이 빠져요. 근데 이번에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시설 자금,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는 거랑 그다음 타 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거 이제
취득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음. 플러스 알파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저는 수주공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주공시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유중 같이 있었고 일단 넥스트라 에너지에다가 수주공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억 원대 규모의 또 이런 호재까지 같이 붙어서 일단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특징적인 부분. 그 SDI 그거는 사실은 유상 증자에 대한 우려, 자금주들의 우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왜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그거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슈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젠 악재가 드러나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거 봤을 때 추가적으로 나쁠 것이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까 공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만회해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봇 쪽은 다음 주에 그 GTC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빠지면 사는 그 수급에 좀 플러스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방산에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폭스바겐이라는 저희 중국의 네. 그 회사가 그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서 이미 라인메탈하고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방산을 아주 엄청나게 뭐 하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이 혹시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좀 와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사실상 미국장이 좀 막판에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네. 핵심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버티는 정도로 다음 주 모멘텀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LS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4%. LS가 호반그룹 지분 매입에 이틀 연속 급등 이렇게 특징주로 좀 잡히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2.8% 정도 플러스 올라가고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3% 정도 오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대형 수주를 성공했다. 8,900억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을 했다. 일감이 6조 7천억이 쌓였다는 그런 보도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네요. SKC SKC 좀 오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오르네. 캠트로스 1.5%, 다른 종목들도 여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2% 정도 상승이고요.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6% 상승을 비롯해서 여타 코스닥에 있는 그런 로봇주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카가 오늘 중형주 중에서는 가장 도드라집니다. 22% 정도 오르는데요. 이재용 소카 창업자가 17만 주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30억 원어치 공개 매수라고 하니까 요게 또 주가를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 막 7% 전후로 해서 좀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예, 2차 전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8.5% 이렇게 또 오르고 그 다음에 CIS도 6.7%, 로봇 관련해서 하이젠 R&M도 4% 이렇게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중형주가 좋은 것 같은데 소룩스가 17%, 유진로봇이 13%, 원익 QNC도 5% 이렇게 가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멘트 있으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비철금속 쪽이 더 강해져서 네. 대동스틸이 지금 VI에서 상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스틸 16%, 그다음 나머지 뭐 스틸 관련된 종목군들,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고요. 오늘 전고체가 움직인 거죠. 로봇 때문이라고 봐요.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이제 뭐 퍼즐 맞추는 거, 막 덤블링 하는 거 또 영상 나오고 기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선 로봇, 밑에 세부적으로 뭐 ESS 쪽으로 하면 결국엔 전고체에서 더 한 단계 레벨업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확실히 관세에서 특히나 이제 1기 때 많이 움직였었던 비철금속 쪽이 전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금 가격이
2,998선까지 올랐어. 3,000이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 뭐 그러면은 무역 수지를 흔드는 그 요인들이 ING가 되고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관점이라면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관세에 따른 또 변동성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멘트들, 여러 멘트들이 나왔는데,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오히려 저는 미국장도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버라든지 또 비철금속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이런 철강 쪽에서 뭐 스틸, 비철금속 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랑 뭐 로봇이고, 그다음 오늘 서울 보증보험 신규 상장 신규 상장 날인데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잘 될 땐 되게 잘 돼요. 근데 얘가 좀 무겁기 때문에 뭐 너무 대박을 노리시면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대동스틸, 뭐 하이스틸 오늘 20% 상한가 이렇게 가고 있고, 뭐 화성밸브,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동양철관, 그렇네요. 오늘 철강 중소형, 강관업체, 남북로 가스관 산업, 그리고 피팅 밸브 이런 종목들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오늘 테마주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도 좋고요. 전선에서 LS의 대응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LS가 지금 조금 갑자기 지금 9만 원대에서 12만 6천 원까지 확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LS 원래 눌려 있을 때도 존버하자 해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요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정일 본부장님 네.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면 뭐 일단 정중동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뭐 누구에 하면 오늘 결정이라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큰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주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크게 있고 GTC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준에 FOMC 금리 인하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경제 전망을 해주거든요. 경제 그로스 성장 우려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우려에 대한 코멘트 19일인가 20일 나오죠. 19일날 GTC 있죠. 마이크론 있죠. 그 전에 우리나라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네 가지거든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아마 정중동일 것 같고요. 리포트 나오면서 그럴싸하면은 좀 따라가 볼 것이고, 아니면 너무 빠졌나 살짝 건드려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트레이딩해서는 별로 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습니까? 요 정도면은 지금 잘하고 있다. 코스피가 양전 바뀌었네요. 2573 빨간불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0.7% 플러스고요. 요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요?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미니 나스닥이 1.6%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세에 대한 멕시코였나요? 아마 그 발언이 조금 돌아선 그쪽 돌아선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들이 좀 있었죠. 긍정적인 방향. 셧다운 부분이 오히려 셧다운보다 그 셧다운이 되는 것보다 이제 예산안을 통과하는 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셧다운 방향으로 안 하는 걸로 이제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맞고요. 애초에 여기가 많이 빠졌어도 오늘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별로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면은 뭐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정중동인데 정중동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안 가고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지금 잘 설명하시는 그런 그 변화, 애프터 아워에서 변화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저께 또 막판에 우리가 그 상고 하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거를 미리 알고 미국이 빠질 걸 알고 빠진 건 아니지만은 그런 면도 있으니까 어제랑 오늘랑 이렇게 중간에 평균 잡으면은 이 정도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해요? 아직까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슬쩍 이렇게 봐도 LS는 테마 묻어서 가고 카이는 키 맞추기를 해서 더 다른 애들 떨어져도 더 올라가는데 조금 윗골이 달리는 모양새가 힘에 좀 붙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려하여 여기도 경영권 분쟁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저기 가스관 그 사업이니까 아직은 뭐 숫자가 막 엄청 찍혀가지고 쫙쫙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유증 이슈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돼서 올라가나 이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애매한 것 같고 쏘카 뭐 이런 게 20% 가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거기 붙어서 이제 슬슬 좀 따라가 보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또 윗골이 탁 맞고 갑자기 타타타닥 하고 떨어질지 모르고 이래서 참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LS의 아까 대응 전략 요거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죠. 네. LS를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쫙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 이건 버티면서 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대로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지분 매입 소식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이니 뭐니 뭐 대한전선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단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처리까지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LS 쪽에서 좀 부정적이었던 소송건도 이겼습니다. 대한전선이 이겼고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LS 전선이 이겼죠. LS 전선이 이겼고 원래는 이제 이 소송건에 대해서 뒤집어지면 원래는 1심에서 LS 쪽이 이겼거든요. 근데 2심에서 만약에 뒤집어지면 LS 그룹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LS 전선은 비상장이니까 LS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이겼고 어쨌든 지분 매입도 있고 그래서 전일에 뭐 장대 양봉 부분에서의 종가 라인만 안 깨지면은 저는 홀드를 그냥 할 것 같습니다. 홀드를 할 것 같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LS 대응 어저께 방법. 이게 그 우리 민트가 편입한 거 아니에요? LS 편입했어요? 네. 어제 민트가 LS 편입했어요? 네. 와. 그리고 용감이네 용감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둘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 하루아침 사이에 바뀔 게 없으니까 뭐 그거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에 의해서만 가는 거라면은 저는 추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현 레벨에서는. 하지만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악화된 게 아니고 기대 심리가 남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처리라는 개념을 지금 말로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CNC 고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CNC 보지 마세요. 네. CNC? 고맙습니다. 네. CNC. 약간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느꼈어요. 주식은 역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안 된다. 근데 좀 약간 경솔한 이거 하면서 배웁니다. 그렇죠. 배워요. 마음가짐. 사실은 네. 수익 1% 내고 1% 뭐 깎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가짐, 수련. 이로 인해서 내가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날개를 펼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판타스틱, 슈퍼, 엑설런트. 그럼요. awesome.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수급 좀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근데 이거 일별 현황으로 보면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코스피에서 지금 며칠째 이게 뭐야? 계속 판다고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2월 20일부터 외국인이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 보세요. 2월 20일부터 지금 3월 14일까지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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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 3천억, 2천억, 1조 1천억, 2천억, 2천억, 4천억, 1조 1천억, 5천억, 1천억. 추세로 보면은 너무나 큰 매도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럴만 하죠. 그럴 만하다. 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인 이벤트라는 건 이 우리나라 정치? 정치 이슈, 그다음에 그 반도체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흔들렸던 거, 그 네. GTC가 컨퍼런스 해야지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좋아지긴 했는데
메인 스피커 얘기를 듣고 싶다. 삼성하이닉스 아니 마이크론. 그렇죠? 그다음 그로스 컨선. 그러니까 한국이 안 빠지는 거는 미국보다 싸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내려오니까 어느 분기점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 결정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예요. 이번 주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다음 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본 거니까 제 예상대로 될 겁니다. 안 들어올 겁니다. 쉽게는.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 글쎄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던지는 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파생 쪽에서 어쨌든 뭐 지금 보시면은 선물도 일단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풋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콜풋 동시에 땡기면서 위아래 상방을 좀 열어놓은 부분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기간별로 수급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네.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었던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에 영향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약간의 좀 왜곡이 있었던 거는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지분적인 부분 때문에 그 요 많이 나간 날에 하나오션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게 1조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기법이 나왔잖아요. 1조에서 이거 그렇네.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좀 괴리도도 일부 생각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력 산업군들에서 일부 정말 이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있었던 산업군들이 조금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판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또 담았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2년 연달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부터 담았던 거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 기간에서는 아직도 누적 매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대외 변수가 좀 애매하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좀 많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을 많이 쫓아서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스탠스 자체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 비우다 보면 얘네도 뭐 평생 팔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채워주니까 채워줘야 돼. 채워줄 때가 오히려 더 세질 수 있다. 왜냐면 작년에 수출입 데이터 바뀔 때도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오면서 슝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 수급 동향 보시면 지금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전처럼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은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플러스 좋죠. 2차 전지가 나쁘지 않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수급 관련해서는 그러면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지수를 이끌었던 조방변 얘네가 100이라고 친다면 수급이 그 100에서 50 정도는 빠져나가고 그 50 중에서 일부는 반도체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2월 달부터 있기는 했어요. 네.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 팝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네. 뭐 이 위아래 좀 변동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요거 보시면은 계속 사기만 했거든요. 사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위에서 팔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보시면 파란 게 훨씬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파란 게 훨씬 많잖아요. 네. 요런 애들이 나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좀 다시 팔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2월달, 1, 2월달에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나갔던 수급들이. 그래서 좀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뭐 오히려 그 연기금이 많이 샀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되게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최근에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요쪽 라인 이런 거 막 설명하는 그때 15분 걸린다고 말씀드린 건데, 요 2월이나 요런 데 보시면 요거 연기금 수급이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와요.
연기금을 쫓아서 외국인도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외국인이 전체 볼륨을 보시기보다는 연기금의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쪽으로 좀 추적 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장이 좋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평가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 자체가 1600개고 하락 종목이 700개니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가 좋은 편이고요. LS 머티리얼즈가 10%,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넥스틴, 하이젠 R&M, PSK 홀딩스, 메디톡스. 초반에는 약간 그 제약바이오들도 같이 오르다가 제약바이오는 싹 빠졌고 지금 전반적으로 2%, 3% 이상 오르는 거, 10%까지 오르는 거는 대부분 다 2차 전지랑 저기 그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클래시스 이런 애들 껴있긴 합니다. 성광밴드,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 껴있기는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껴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다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오늘의 상승을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신다면 넥스틴이 5.5%, 유진테크, 뭐 저기 리노,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다 3%에서 9% 오릅니다. 네. 인텔의 부활을 믿나 봅니다. 인텔의 부활을 믿는다? 네. 믿으면 올라요? 인텔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인텔이 반도체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반도체 투자할 장비는 누구한테 사요? 한국도 사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인텔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북밸류가 PBR이 0.86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올라서 1.03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삼성보다 낮은 밸류였어요. 당연히 낮은 밸류가 맞죠. 삼성은 그래도 파워가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인텔은 찌그리 박살되고 CEO도 없고, 그렇죠? 누가 인수할지도 모르고 개떡이 돼서 0.7 얼마까지 가다가 조금 올라온 게 0.8 얼마에서 스트럭을 하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뉴스가 엄청 나왔죠. 그게 이제 인텔의 부활까지라고 제가 거창하게 설레발쳤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투자하고 TSMC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CEO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CEO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사람이 CEO가 됐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은 그 장비 투자가 신경 안 썼던 것이 인텔에 신경을 쓰겠죠. 그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TSMC의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TSMC가 자기네가 또 600억 불 투자한다라고 앞으로 1000억 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직 그렇게 투자 계획을 확 밝히지는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TSMC 인텔발 미국 지역에서의 수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에 GTC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다른 쪽에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새로 오신 리프탄인가 탄이야 이름이 탄. 새로운 CEO 65세 이분이 저도 대충 몰랐는데 누구야? 천천히. 리프탄인가? 그러니까 어디에 누군데? 인텔의 CEO. 그 인텔이 그래서 어저께도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유일하게 인텔이 가장 두드러진 거고 오늘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보합이라서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었다. 리프탄. 말레이시아 태생이고 싱가포르에서 자랐고 미국에 이민 가고 MIT 원자력공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을 세워가지고 성공을 많이 했죠.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한 어떤 회사들이 퀄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마존한테 인수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핵심은 설계죠. 네. 근데 설계를 하려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의 양대 산맥인 케이던스 회사에서 무려 12년 동안 CEO를 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인텔을 잘 알아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얼마 전까지 인텔의 보드 멤버였습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이 나갔다가 그 전에 있던 CEO하고 다퉈가지고 나갔다가 이번에 결국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그 현지에서는 셉니다.
그래요. 네,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까지는 아니고 그런 게 좀 선반영되는 선례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비즈니스를 새롭게 재구상한다. 기술 산업 전문성 갖춘 뛰어난 리더다. 뭐 이런 평가와 그런 코멘트들이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그걸 가져오면 네. 인텔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올려요? 투자를 하겠죠.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게 낙수 효과가 당연하죠. 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텔이 파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네네. 인텔이 다시 부활한다고 치면 네네.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경쟁은 삼성하고만 있는 겁니다. 인텔이 하이닉스랑 경쟁하지 않고요. 파운드리 때문에. 삼성전자. 네. 경쟁은 삼성전자 파운더리 뿐이에요. 음. 예. 그런데 이제 그 인텔이 부활하면은 어떻든 TSMC가 뭘 하게 되면은 인텔은 회복한다고 가자면 투자 자금을 찾아서 네.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주식도 미국의 장비도 있지만 한국의 이피션트한 장비들을 갖다 쓸 수 있고 이미 인텔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요? 그럼요 없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롬하고 거래되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하고 프로덕트만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사가 다른데 그 회사마다 다르다고 얘기하기 전에 인텔이 올라가 보면 투자가 한다. 근데 TSMC는 인텔에 지분을 하면서도 더 투자한다. 물론 거기에 자극받아갖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할지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썰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기대감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장이 애매한데 그런 턴어라운드 스토리 나오면 주식 붙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이거 고품격 인텔 부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화이트데이는 뭐 무인텔이지 뭐 이런. 오늘 화이트데이. 화이트이구나 오늘 화이트이구나 몰랐네. 오늘 화이트이야?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3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장을 봤을 때 오늘 장은 이렇게 하자라는 전략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시기냐 우리 자료 이렇게 보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헌재 선고는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네. 네. 썰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 네, 맞아요. 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음 주 금요일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이요? 심지어 다다음 주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니 누구한테도 좋지 않죠. 누구한테도. 아니 우리는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식이 안 좋지. 미뤄지는 거는. 아니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한테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안 좋고 지금 저기 그거잖아요. 빨리 결정해야지. 미국이 위성 쏘는 거 민감 국가 그거 설정하는데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넣었어요. 근데 외교부랑 산업부 뭐 이런 데서 아무 데도 통보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냥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너네 민감 국가야 준비해라. 라고 그냥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민감 국가에 들어가 있는 게 러시아, 북한, 중국 요 정도인데 동맹국 중에서는 민감 국가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이 채널 자체가 지금 막혀버려가지고 이거 단적인 예로 이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야 무언가 이제 정상화가 뭐가 됐든 뭐가 그렇죠. 됐든 맞습니다. 간에 네, 맞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라 좀 치지 말라고요? 진짜인데. 무슨 구라? 밀어주고 있으니까 밀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밀어져서 카카오. 그렇구나. 카카오 어떻게 됐지? 아까 보니까 저기 뭐야 카카오. 나한테 무슨 공산당이라고 무슨 내가 왜 공산당이에요? 카카오 오르는데? 나 공산당이면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 방송을 내가 왜 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은 주식이 없는데. 카카오 오른대요. 축하드립니다. 카카오? 아니 공산당도 중국 홍콩 잘 나가잖아요. 네. 공산당 민주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자본주의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이념하려고 하고 자본주의. 네. 웨레스가 뭐. 와 채팅창 불나네. 조용히 있어가지고 나 몇 명 안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아니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민주주의 공정이 그러니까 아니잖아. 요거 뭐 딱 하자는 정리하고 거야? 넘어갑니다. 뭐냐면 참.
직무 복귀를 하던 탄핵이 되던 결정이 나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이 나야 리더라는 구심점이 있을 거다. 지금은 그게 그렇죠. 부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 인텔 얘기한 게 어저께 또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뭐예요? 탄이라는 사람한테 잘 몰랐는데 네. 그 리럭 말고 미국에 계시는 인텔하고 거기 계신 제 지인을 들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부재했던 CEO가 지금 4개월 만에 들어왔잖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인텔. 인텔 12월 달에 팻 갤슨이가 쫓겨나고 네. 지금 3개월 만에 또 복귀한 거 다른 사람 온 거잖아요. 복귀한 게 네. 아니고. 그런 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뭐 돈도 구하고 뭐 기술 발전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마찬가지지.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닌가? 내 설레발 친가 또? 갑자기, 더. 갑자기 뭐 명태균 얘기는 또 왜 안 돼? 왜 저랑 명태균 같은 명신하고. 와, 나 심하다. 어이없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네. 자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식 시장은 어떻게 하자? 요거를 전략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그냥 저는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가는 종목군들 연속성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력 산업군들 쉴 때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쪽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분명 돌 확률이 높다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오늘 2차 전지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놓쳤다면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다음번에 어떤 덫을 놓을지 그리고 그게 있다라면 빠르게 놓아놓고 또 이제 기다리셔가지고 올라가면 또 정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은 이렇게 하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신 없으면 특별히 오늘 해서 먹고 자시고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요? 네. 가만히 있기에는 또 좋은 장인데 코스닥이 1.4% 가는데 뭐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장비 얘기했잖아요. 빨리 네. 빨리 세봤는데 그런 거 트레이드 바로 했으면 좋았겠지. 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하이젠 RNM 살 걸. 하이젠 아르면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로봇 얘기할 때 SOS를 들고 하이젠 아르. 나 하이젠버그 같아가지고 약간 그 브레이킹 배드 하이젠버그 같아서 이름 이상해가지고. 하이젠 아르면 심플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연결된 주식이에요. 네.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PSR이 100배, 200, 100 몇십 배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못 사지. 뭐지? 그 저기 뭐 보니까 팔란티아 네. 그런 거 살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거 못 사면 이것도 못 삽니다. 전 못 사요. That's it. 됐습니까? 네. 예. 저는 싫어요. 네. 코스닥 중형주도 잘 오르고요. 소룩스 와 23%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고 슬슬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진짜 중요한 자료, 금요일이니까 지금 14,000분 넘게 계세요. 요즘에 꼭 준비를 안 했을 때 동접자가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날 때 항상 10,000명 깨질 때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좀 잘 계셔주셔서 이럴 때 더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준비를 안 해오시면은 어떡합니까?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안 물어보고 말이야. 준비를 좀 덜 할 때는 엄청 물어보고. 저는 항상 클벨, 오벨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시간 준비를 바쁘니까. 안 해오는 날이 있다니요. 자, 이거 봅시다. 네. 바로 할게요. 네. 골만삭스에서 미국의 증시 하락 또 요인. 영어네 또. 골만삭스가 있는데 그럼 영어지 그럼 한국을래? 애매하게 번역하면 그것도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 있다. 네. 불만 갖지 말고 테리프 패티그를 저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해석해 주겠지. 해석을 해주셔야죠. 딴지 자꾸 걸 거예요? 골만삭스에서 증시 하락 요인을 10개 했는데 네. 이 빨간 것만 일단 눈에 띄더라고요. 빨간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빨간 것만 해석해 드릴게요. 그로스 Growth 컨선. concern. 오늘 미국장에 빠진 것도 뭐죠? CPI, PPI 다 낮았는데 사실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네. 인플레 우려는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아직은. 성장에 대한 우려. 그렇지. 테리프 패티그는요. 그럼 오늘도 뭐 미국하고 저기 유럽하고 싸우잖아요. 관세에 대한 피로감. 먼저 아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위스키 50% 매기니까 200% 때리고 막 네. 난리 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이것 때문이지요. 가장 큰 것이. 이거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건데 유동성이 미국에서
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코멘트에 동의합니다. 유동성의 도전. 그다음에 주식을 살 만큼 샀다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앞에 위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네. 포지션 엘리베이트도 하고. 근데 보니까 미국 가구다 주식에 대한 포지셔닝이 40%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적이 많지가 않았답니다. 잘 몰랐는데 이게 나도 들은 얘기인데 60년대 그 다음에 우리 그 닷컴 버블 그럴 때 40% 정도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갖고 있었고 그다음 그러면 40%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40% 넘어가면서 한 10년 동안 주식 시장이 박스 내지는 약간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세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살 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아, 살 만큼 목에 찼다. 네. 유동성 그렇게 볼 수 자체가.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 주식, 이거 한국 주식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빠졌어야 맞네. 그래서 지금 PER이 제가 원래 20.8배에서 5천, 아니 그 뭐지? 그 저기 5,080 있는데, 5,080 맞지? 5,980인가? 아니 헷갈리네. 5,580. 5,580인데 더 내려갔잖아요. 그로스 컨선이 너무 심하면은 여기서 한 3% 정도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PER이 한 20배 됩니다. PER 20배는 과거 5년간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이 살 만큼 샀고 이게 계속 되면은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그런 우려가 조금 계속 지속되면은 과거 평균 20배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20배 하면은 5,300 한 50,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20에서도 한 3% 정도가 S&P 기준으로 더 내려가면은 과거 평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테리프가 관세하는 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지면은 인플레만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오면 지금 2월달 데이터는 인플레가 아직 테리프가 반영이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데 3월 데이터가 4월에 나올 때 여전히 인플레가 괜찮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내려가고 인플레까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인플레가 내려갔다고 어저께 나왔지만은 그거는 반영이 안 됐다 보고 다음 달에 나오는 것까지 보면은 인플레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로스 내려가는 정도면 주가는 그로스 내려가는 거하고 테리프하고 이걸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PER 20배 수렴하면은 미국이 일단 거기서는 멈출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한 5,300 후반 정도 중반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동의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오게 된다. 뭐 나머지 것은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또 다른 게 되겠죠. 소비자들이 진짜 소비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낸 거를 김장일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은 역시나 또 제 예의 논란, 싸가지 논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내가? 왜요? 네, 아니, 또 이렇게 말투가 너무 어르신한테 태클 거는 말투로 민준아, 네가 이상하게 사람이냐? 나는 그렇게 전혀 안 느끼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친절하게, 예의 있게. 혹시 그거를 가져오실 때 네. 옆에 한글로 번역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후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발표하고 나와야 되잖아. 시간이 없어. 그게 조금 무리.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이 정도가 베스트.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 오후는 어떻게? 화나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중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중국어로 한자로 가득한 어떤 리포트를 가져와서 그냥 그거를 던진다면 화면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번역본을 가져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시성을 위해서. 그 좋죠. 네.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번역을 가져왔는데 변명이 아니고 아침엔 좀 바빠. 아침에 회사 가서 발표하고 쉽지가 않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 정도는 영어 대충 제가 하면 되지 않아요? 뭐 어려운 거 쓰는 것도 아니고. 테리프 패티그. 할 수 있어. 뭐 일본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수준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다음부터는 혹시 시간 되면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싸가지 논란이 또 있네요. 시청자 무시한다는. 우리도 영어 다 안다. 무시하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원문 가져오세요 이제. 그리고 방송도 영어로 하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힘드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창원 본부장님의 이제 경제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광고하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야 될 경제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 근데 현물금을 보니까 오늘 시세가 별로 연동이 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선물 가격이 오르면 현물에서 가격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제랑 거의 변화가 없어서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 집안이 바이낸스 이제 매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왜 이 두 개의 기사를 들고 왔냐면 하나는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보였던 자산, 하나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었던 자산. 하지만 위기가 생겼을 때 보면은 금은 계속 올라가지만 실물은 그 이제 코인 쪽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안전 자산으로 보기에는 코인은 너무 투기성이 짙고 다르다라는 거죠. 해석이. 궁금한 거. 네. 뭐 최근 몇 개월 혹은 최근 뭐 1년간의 저점 이걸 네.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금보다 훨씬 크죠. 크죠.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 안전자산은 사실은 변동성이 적어야 되잖아요. 금도 요즘에는 약간 미국에서 무역 수지를 희석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금도 그래서 좀 과격하게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금은 어쨌든 위기설이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코인은 위기설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동일 선상에 분명 뒀단 말이에요. 코인이 금보다 확실히 이동 수도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을 거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 일본 같은데 금 많이 들고 가면 금 뺏겨요. 그럼 거기에 맡겨놔야 되거든요.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동의 제한도 있고 한데 코인은 그냥 갖고 들어가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디지털 지갑에 넣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전망치는 3,400까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 거고 더 소비가 희석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갖고 온 건 일자리 막 노시는 분이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 젊은 층이 심각한 거거든요. 예전에 수능이 60만 70만이고 저희 때가 한 40만이지 않았어요? 그 재수생 빼고 그냥 현역만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2년치 지금은 더 작잖아요. 지금 몇 년치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라는 점을 조금은 인식을 해놓고 그러면 내가 채권이든지 금이든 좀 뭔가 위험한 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좀 대비책은 세워놔야 되겠구나. 요 정도만 갖고 계셔도 저는 너무 좋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뭐예요? 금, 비트코인, 한국장, 미국장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미국장이 눌렸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장이 눌릴 때 미국장 사는 게 맞다. 네. 근데 아직 그 위치는 안 왔고 조금 아직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애매하고. 네. 김정은 본부장님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에 수렴하고 나면 고민할 것 같아요. 어느 자산이 쌀지. 그럼 똑같네요. 미국장이 조금 더 눌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그렇다. 아니 금, 비트코인, 미국장. 제가 비트코인은 모르니까. 비트코인은 모르시고. 금은 모르겠고 저는 엔화를 샀을 것 같아요. 연초나 지난달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엔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애매할 때는 엔화 이 정도 하고 만약에 더 내려가면은 만약 조정이 좀 있다면은 홍콩에 상장되는 홍콩 항생테크 또 관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더 하나요? 네. 다음 뉴스는 트럼프의 이런 그 관세인데 와인에 또 그렇죠. 관세를 매기더라고요. 와인? 네. 200% 매기는 와인에 와인. 200% 관세. 뭐 샴페인. 칠레, 프랑스 뭐 이런 와인. 네. 근데 그들은 와인이 되게 민감한 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끝을 보자는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와인 관세는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와인이랑 위스키를 건든다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 대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거에 따른 관세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정부 차원에 대한 발언이나 최근에 CPI, PPI까지 본다라고 한다. 물론 뭐 PC까지 봐야 된다고 하는데 구성 요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과연 요구에서 확 튀길까라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일부 있을 거고 그걸 감안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조금 잊을만 하면 나오고 무뎌질만 하면은 계속 좀 자극적인 걸로 뉴스를 도배하려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과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걸로 무언가 얻어맞을지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1%, 1.4% 정도 오르고요. 삼성전자는 0.00%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특히 삼성 이 S24, S24 플러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S급 리퍼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기계로 저희가 파는 오늘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100개만. 딱 100개만 S급 리퍼 제품으로 가성비 있게 가져왔습니다. 갤럭시 S24 15개월 무상 보증이고요. 유독 화면에 이 균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철저하게 검수해가지고 이런 문제 없는 제품으로 엄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S24 나는 핸드폰 막 그렇게 막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최신 폰은 좀 쓰고 싶고 근데 너무 비싸게는 못 주겠어. 이거 하나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S급 리퍼 제품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떠시련지요. 기존 유심만 넣으면 바로 개통이 되고요.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포함해서 모두 호환이 됩니다. 선택 약정, 확정, 기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15개월 AS 보증이고요.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큰 게 필요한데 그래서 큰 거 가져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S7 LTE. LTE 100대 한정 수량입니다. 오늘 딱 100대. 딱 100개만. 한정 수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LG 태블릿 제품 판매할 때 펜이 없는 태블릿이 과연 어딨냐? 저도 공감합니다. 태블릿에 펜이 없으면 그게 태블릿입니까? LG 반성하세요. 이 삼성은 펜이 있어요. 정품 S펜도 같이 증정을 해 드리는데요. 펜 한번 사용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리고 사인 펜이 없으면 태블릿이 아니고 태블릿이 없으면 펜이 아니다. 여러분 S7 갤럭시 탭 이 싼 가격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S급 리퍼 제품 역시나 최대 15개월 AS 보증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네, 배터리 효율 80% 이상 그래서 이상 없음이고 액정 상태 잔상 없음 미세기스 2-3개 이내 거의 새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네. 끝. 자, 그러면 9시 54분이어서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나중에 안 했다는 소리 안 하는 걸로 가장 꼭 하고 싶으신 거 하나만 딱 해주겠습니다. 압력을 주시는구나. 네. 이거 봅시다. 네.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네. 이거 가볍게. 가볍게. 네, 가볍게. 미국인들이요. 머스크 트럼프 말에 키스해라. 트럼프 며느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저 며느리 저기 공화당 대선 관리 자금 관리하는 그 며느리죠? 이름이 여기 나왔는데 라라라는데 맞아요? 그분인가요?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아들내미 2명일 워낙 텐데 하여튼 그 뭐 좀 지난 얘기인데요.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 라라 트럼프는 하여튼 인터뷰에서 과거의 정부가 온갖 낭비를 다 해서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누가 됐던 간에 목표는 똑같아. 이거 다 없애야 돼.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다. 근데 아무나 못한다.
실천자 머스크하고 트럼프다. 지금처럼 돈 쓸 수 없고 재정 적자, 국가가 살아남을 수 없다 하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존경의 표시를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센티먼트죠. 미국의 그 지도자들 내지는 그 정권을 잡고 있는 핵심 쪽에서. 그냥 느껴보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심해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아 근데 진짜 슈카 형님도 어제 아. 진짜 전 세계가 양분되고 있다. 그렇죠. 서로를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 저는 근데 이게 유튜브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큰 몫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하니까 알고리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마이크로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같이 챙겨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공중파 딱 3개만 있을 때는 내가 싫은 거 뭐 사자가 사슴 뜯어먹는 거 틀고 있으면 난 관심 없어도 억지로 봐야 되잖아요. 볼 게 맞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공통분모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면 가지. 지금은 사실은 뭐 여의도에서도 무슨 셀럽이라고 누가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 근데 나는 그 사람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는 완전 탑 중 탑이야.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마이크로적으로 다 그런 게 너무 넘쳐나지. 세분화돼서 맞아. 다 양극화, 약간 양분된 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너무 좀 슬퍼요. 근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서 그게 더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지면 신문을 읽는 게 음. 인터넷 신문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왜곡돼요. 근데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막 깔려 있으니까. 그 맞아. 그렇죠. 네,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한 건데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20년 전에 제가 할 때는 신문을 3개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 뭐 그래도 얘기할게요. 뭐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회사 가면은 매경 이거를 다 보는 거예요. 특히 의견이 다른 걸 봐요. 그날 다 볼 수 없잖아요. 모든 그렇죠. 섹션에.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좀 한 1시간 반 다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저도 귀찮아서 이제 2개를 접했는데 아까 양극 2개 다 여전히 다 같이 봅니다. 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무데도 투표를 못 하겠어. 그게 지금 8년째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분된 걸 보면 문제가 뭐냐면 팩트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뭐가 많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뭐가 팩트인지가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채팅창에 네 얘기 아니냐 이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게 왜냐면 있겠지.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참 그런 게 너무 좀 서글프면서도 좀 슬프면서도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딱 갈라졌잖아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 이 여자가 뭐 세게 말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 거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말 자유 우리보다 세니까. 근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성향이 제 내재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놀랐어요. 근데 발에 키스하라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발에 키스하래.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 2025년에 대통령 발에 키스하라는 며느리의 발언을 들을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요. 발에 키스한다는 건 진짜 엄청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교황이나 뭐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발에 천년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천년전 돌아가서. 진짜 야만의 시대입니다.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잖아요. 뭐 유럽도 전쟁하고 걱정이지. 중동도 전쟁하고 있고 삼년이 아시아도 오늘 내일하고 참. 자 9시 59분 마지막 이어가지고 오늘이 그거네요. 미국 투어 마지막 날이죠, PD님. 오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그 아트 앤 파이낸스 앤 아트 미국 투어 4기 요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김프로님은 파이낸스 투어 딱 시켜드리고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이 저분 진짜 말씀 잘하세요. 같이 방송할 때도 여자분, 예, 그 방송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래요? 그냥 저희는 대본 없이 하잖아요. 저희도 싹 대본 없잖아요. 없죠. 매일. 매일. 근데 저분도 이제 방송 전후로 해서 제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네. 작품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쫙 알고 역사까지 쑥 쫙 나온 거야. 어마어마하십니다, 진짜 그 지식의 스펙트럼이. 그래서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재밌겠다. 미국 투어 4기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가고 싶네. 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요. 또 운동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죠. 또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고 또 일도 하면서 성취도 찾아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또 명박대전 수익률 대결도 있고 또 거기 클로징벨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과 하창 본부장님 자료도 있고 하니까 금요일 마감 시황은 유쾌하게 클로징벨 3시 20분에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탕 가져오는 거야? 사탕? 어. 왜 사탕 왜? 오늘 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화이트데이인데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시는 분? 사탕 가져오세요. 제가 유부녀한테 왜 사탕 가져와야지. 사탕 가져와야지. 줘요? 진 것도 지금 속쓰리는데. 게임 끝나가는데.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따가까지 CNC 인터내셔널 CNC 카카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